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안녕하세요. 12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연락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4개의 카드 더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네, 12타로의 안나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나에 대한 속마음 그리고 연락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에이스, 하트 에이스부터 시작할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현재 상황, 연락운 카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마음. 네, 에이스, 하트 에이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사람 현재 상황은 뭔가 끊겼던 연락이 닿았거나 아니면 뭔가 잘 되지 않았던 일이 다시 시작을 했다든지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하고 연락이 닿아서일 수도 있고요. 이미 연락이 닿으신 분이시라면 아니면 어떤 하나의 흐름이 끊겼고 뭔가 멈춰졌던 일 아니면 자신이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누군가와 연락이 다시 닿았던 모습이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에이스컵 감정이 굉장히 풍족하게 넘쳐 흐르고 있고요. 매우 즐거운 상태예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랑 재회할 마음이 있어서 연락 온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뽑아주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끊겼던 연락이 닿았던 느낌, 뭔가 끊겼던 게 새로 부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감정이 굉장히 크고 행복감이 넘쳐 흐르지만 어쩐지 자신은 그런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면 이 사람이 끊겼던 일을 다시 시작한 거라면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냉정하고 직관적이게 이 상황을 보려고 하고 신중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 여러분한테 연락이 한번 닿았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끊겼던 여러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굉장히 감정이 기쁘고 풍족하지만 이 상황을 굉장히 직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려고 하고 또 이 상황에서 다른 부수적인 어떤 경쟁자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물리쳐야 될 거라든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커요. 마음이 크고 근데 제가 이 뒷카드로만 봤을 때는 이분이 연락이 닿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게 속마음에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고 여러분에 대한 아직 미련과 마음이 남아있고 나의 마음도 전하고 싶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쩐지 이게 너무 쉽지 않아 힘든 것 같아. 굉장히 힘든 여정이고 힘든 시작이고 내가 너한테 연락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끝났던 그 상황에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까지 연결해서 보면 한번 연락이 오셨던 분이라면 이분이 여러분하고 연락을 해서 감정이 큰 게 맞는데 그게 아니시고 저는 이 사람 전혀 연락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여러분하고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관계가 끝났고 자신이 연락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연락할 수조차 없게끔 네가 했기 때문에 난 연락을 하지 못했어. 나는 그때 우리 관계가 끝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좌절감 굉장히 모든 걸 무기력함,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새로운 부활이 있잖아요. 저지먼트. 어떤 이 사람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감정이 다시 풍족하게 흐르고 나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고 느끼는 모습도 보여요. 뭔가 새로운 어떤 자기 연애는 이제 하지 않을 거야. 연애는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든지 해서 감정이 풍족하게 흐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방어적이게 됐어요. 이 사람. 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끝나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이 사람 자체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속마음을 이끌어 봤을 때는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타워는 굉장히 어떤 천재지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집이 우르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아팠고, 누구를 믿을 수 없지만 새로운 감정의 설레임이 시작됐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쉽게 받아줄 마음이 없고,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나의 직관력을 총동원해서 볼 거야, 나는 이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분이 한번 연락이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감정이 충분하게 흐르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왜냐, 나는 이 관계를 쉽게 이끌어갈 마음이 없다,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한다 해도 금방 예전처럼 활활 불타오게 내가 막 받아주거나 네가 나를 다 수용해주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아. 나는 이 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고 조금 더 방어적이게 너를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적으로 이 사람이 보신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뭘 못했어요. 못했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이 주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왔고, 분명히 그거는 어떤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중요한 일이고 행복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잘해보고 냉철하게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서 아주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변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일적이라면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가 고군분투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 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감정은 충분히 충만하고 풍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휘둘려서 옛날처럼 어떤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당시에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었고 미련이 컸어.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면 내가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하고 싶어 해요.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행동은 느리지만 연락할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연락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여러분이 찾아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속마음의 카드를 봤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연락을 했을 때 뭐 답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차단을 했던지, 지금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 알림의 흐름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아주 충만하게 흐르고 자기의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숨기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는 매우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마음이었다. 여러분하고 헤어진 게 마치 집이 무너진 듯한,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기분까지 느꼈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분이 한 달 안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지, 연락 오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승리자 카드.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식스 완즈 카드가 나왔고 투소드 카드 나왔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헤어지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둘 다 가치관이나 성격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여러분이랑 헤어질 때 굉장한 상처를 받으셨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새로운 이성이라는 게, 새로운 이성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게 여기서 투소드가 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오히려 여러분이 참지 못하다가 연락을 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을 오면은, 이 사람은, 내가 연락을 할 수 없었는데 네가 연락을 했구나. 굉장한 성취감, 어떻게 보면 행복감, 승리자, 이런 걸 느끼시는데, 여러분과 이 새로운 이성하고의 관계에서 좀 갈등하는 모습. 이게 재회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연락을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새로운 이성과 여러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이 사람한테는 좀 신중하고 힘든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 달 안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제가 그걸 한번 뽑아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오히려 이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 달 안에 하실 마음이 있는지를 제너럴이니까 더 디테일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성이 있을까를 뽑아보고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연락을 할까?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뽑아볼게요. 다른 이성이 있나? 투 펜타클이 또 나왔죠. 페이지 오브 콜 들어왔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성이라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이 하트 에이스를 뽑으신 상대방분 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진 이성들이 한 2명 정도 있어 보여요.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이 사람 주변을 맴돈다든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썸 아닌 썸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한쪽만 보고 있죠. 어떤 한 곳만 보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아직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SNS를 지켜본다든지 뭐 인스타를 본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을 조금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이성들이 2명 정도 다가와도 아직은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그러면서 아직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여러분에 대한 상황, 동태 이런 걸 좀 살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9월 첫째 주 연락이 올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만약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신다면 9월 셋째 주쯤에 연락 올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셋째 주가 지나가신다면 이분은 어떤 새로운 이성과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우리가 그때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힘들게 했지만 혹은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람하고 새롭게 관계를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서 조금 자신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나 그때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서 이분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재회가 가능할지를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재회가 가능은 하세요. 페이지 오브 완즈. 물론 구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가 또 짧게 가다 끝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상대방분하고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열정의 새로운 시작은 분명히 된다 하거든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은 9월 셋째 주가 지나면 새로운 이성하고의 관계가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론 제너럴이니까 이게 바뀌어서 입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이 내 입장 같아요 하면 바뀌어서 들으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있고 여러분을 뭐 몰래 동태를 살핀다든지 본다든지 SNS를 본다든지 이런 모습 보이시지만 9월 셋째 주가 지나면 연락 안 올 가능성이 크시고요. 지금은 뭔가 이분한테 새로운 감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성들이 2명 정도는 있다. 상대방 분이 좀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시면서 너 좀 천천히 와. 나 아직 좀 누구 더 살펴보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 이런 모습이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먼저 연락하기 힘든 게 이 당시에 타워 카드가 나와서 이분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고 어쩌면 여러분하고의 이 관계를 완전히 헤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아직은 여러분을 조금 바라보고 동태를 살피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어떤 새로운 관계의 흐름, 시작, 이성들의 관심이 시작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아마 이 다른 분들은 정리되고 이제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다면 이분은 어떠한 또 다른 실망감 혹은 아니면 뭐 진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실망감 아니면 다시 힘든 마음의 상처가 한 번 더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분은 곧 이내 새로운 이성과 9월 셋째 주를 지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리딩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뭐 이유에서든지 물론 요즘 뭐 재회를 바라지 않지만 재회를 궁금해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조언 삼으셔서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에이스 1번 카드 또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리네요. 죄송해요. 네.
네, 19번 카드가 나왔고, 여러분 이제 이 숫자 19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기다렸던, 인내했던 그 끝에 다다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렸던 인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던 인내라든지 어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거의 끝났거든요. 끝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편안하고 순탄한 삶의 방향을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였든 아니면 여러분이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였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의 끝에 그 직전에 다다랐고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든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든 조금 명확하게 이 관계가 확신하게 결론이 지어지고 발전이 되든지 결론이 지어질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련 없이 혹은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 다시 행복감을 느끼든 새로운 출발을 할 시점에 겨우 다 다다라졌어요. 꽤 오래 기다리셨거나 오래 망설였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끝에 다다랐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거. 그게 정말 이 사람하고의 재회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서 받고 싶은 사과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분명히 원하는 게 한 가지쯤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에 할 말을 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 연락을 기다렸다면, 이제 언제 다 포기하지? 했으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그 끝지점에 다다라왔고, 그 인내 시간이 힘들었던, 좋았던, 뭐 고통스러웠던 간에 끝에 다다랐다는 건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이런 새로운 배가 아주 순항하고 있잖아요. 순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신다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혹은 이 사람하고에 대한 뭐 생각을 많이 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은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또 이 시점을 지나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된다든지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사람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던 그 마음의 맥시멈을 찍어서 여러분이 결국은 연락을 하시게 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만 어떠한 선택이든 선택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고 내일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라고 해도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끝지점에 다다랐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참으셨으면 어떤 참았는 것에 대한 결과 마무리 혹은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렸으면 그 사람에 대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포기가 된다든지 하는 모든 것에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9월 셋째 주가 지나면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성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말 딱 꼭 재회가 아니라도 한 번은 대화를 하고 싶고 아니면 꼭 이성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하면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고 생각이 많았던 이 시간들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인생의 평탄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좀 더 후회 없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로 카드는 모두 맹신할 수 없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시고 어떤 저의 리딩이 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리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에이스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이렇게 어떤 인내와 길고 힘든 시간이 지나셨다면 너무너무 애쓰셨고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 제가 진짜 많이 위로해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어떠한 결과든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고 수용하고 또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니까 어떠한 선택이든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남은 9월 새로운 한 달 행복하고 즐겁고 평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12타로 안내입니다. 하트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연락운까지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현재 상황, 연락운 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펴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오, 스타. 오, 여기도 저지먼트. 네네. 네, 이 카드도 너무 확실하네요.
네, 1번 카드, 2번 하트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현재 상황은 뭔가 자신의 좀 내려놓은 모습이 보여요. 내가 일이 매우 바빴다면 그걸 내려놓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잊으려고 애썼으면 뭐 그걸 내려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으면 그에 대해서 나 이제 생각 안 할래 하고 내려놓은 모습이 보이시는데, 조금 자신한테 주어진 일이나 환경적인 상황이 힘드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우고 나 이제 내려놓았으니까 나 그냥 직관적으로 움직일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직전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제외, 연애운이니까 연애운으로 보신다면, 이 사람 일적인 상황 말고 연애운으로 보신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진짜 끝난 게 맞나? 아니면 끝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다 잊고 살자.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야. 아, 어떻게 하지? 진짜 끝냈나? 내가 잘해봐야 되나? 아니야, 연락 오겠지? 뭐 이러다가 이제는 아, 모르겠어. 다 때려치워. 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래. 라고 하시면서 자기한테 지금 주어진 어떤 과중한 업무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래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나 이제 너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그래 우리 끝난 거 같고 나 깊게 생각 안 할래,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게 아니야.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개인 상담하실 때, 결국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행동을 보이겠다라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시각 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이랑 끝나면 연락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꽁 대신 닭이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까 네가 훨씬 괜찮았어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네가 나한테 더 이런 부분에 더 이해를 많이 해주던 것 같아. 그제서야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이 사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 깊은 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을 왜곡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의 시각으로만 상대를 보시는 건 그닥 좋은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의 하고의 관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고 포기하고 가볍게 살았어요. 가볍게 살았는데 어쩐지 뭐 일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힘들었던 거예요. 잘 안 풀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거 움직여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이 어떠냐면, 처음에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때 뭔가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저는 이 관계를 잘 끝낼 수 있고, 여러분이랑 잘 헤어질 수 있고, 여러분을 잘 놓을 수 있고, 여러분을 잘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하게 이 관계를 놓았던 것 같은데, 세븐 소드가 떴어요. 와, 나는 이거를 진짜 잘 잊고, 난 너랑 만난 것도 별로 오래 안 됐고, 금방 잊고 잘 훌훌 털고 새로운 이성 다 만날 줄 알았거든. 근데 웬일이니 이 사람 계속 너무 힘든 거야. 자꾸 여러분 생각나고, 꿈에서도 여러분 꿈꾸고, 자꾸 여러분 기억나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얘는 지금 요즘에는 잘 지내고 있나? 뭐 그런 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지먼트, 나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부활시키고 싶어 라는 속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이런 상황이랑 속마음이 너무 딱 맞거든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나 잘 살고 싶었어. 근데 일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속마음에는 여러분이 자꾸 생각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관계를 쉽게 놓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너한테 연락을 움직여야 되겠어. 내 열정을 보여줘야겠어. 라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물론 연락온 카드를 안 뽑아봤지만 이분이 연락을 하실지 한번 볼게요. 봐봐. 에이스 오브 소드 뜨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분은 약간 여러분한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움직이실 거예요. 왜냐면 제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결정을 하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여러분에 대한 피드백,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피드백이 아주 편안하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플하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 자기 자신의, 나 사실 너 연락 기다렸는데 하는 걸 좀 숨기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상대방이 잘 지냈어? 이러면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나 말고 딴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소심하네요. 소심하신 분이시네. 소심하신 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투 하트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넘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 분명히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결정을 내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내가 경쟁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네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모습.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0 펜타클, 조금 서로 신중하고 안정적이게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게 짧게 금방 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 길게 갈 수는 있지만, 펜타클 에너지 자체가 원래 좀 느리거든요.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처음 연락까지 급격하게 해.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했어. 근데 여러분 연락을 받고 나한테 지금 경쟁자가 많은가? 쟤 지금 다른 사람이 있는가? 내가 잘못 연락했나?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한번 연락이 온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나 한번 하자, 차나 한번 마시자 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이 제의를 원한다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는 제외하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애가 지금,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떤지, 속마음이 어떤지 그냥 한번 보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이분 분명히 연락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 좀 여러분이 그냥 단조롭게 냉랭하게 받아주시면 이분은 알아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펜타클 에너지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제외를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니까, 그냥 그럼 연락이 언제쯤 오실지를 봐드릴게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연락을 하시게 되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볼게요. 파이브 오브 펜타클, 4원즈. 물론 카드 덱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다양한데, 어떤 데는 이제 포환즈가 나오면 연락이 올 거예요, 결혼을 생각할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제 고양이 타로에서는 약간 서로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곳으로 보고 있어서 9월 첫째 주, 첫째 주에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연락은 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신경전, 서로 염탐, 서로가 서로의 SNS를 본다든지 카톡 푸사를 본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요. 둘째 주에는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내려놓고 동떨어져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시다가 연락이 오신다면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주 연락 오시면 넷째 주에는 어떤 스킨십적인 면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스킨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데빌 카드가 여기는 강아지가 데빌 카드가 뜨는데, 그렇게 스킨십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욕, 충족감을 만족하셔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째 주, 셋째 주는 좀 약해요, 연락이. 셋째 주에 연락이 오시거나 넷째 주에 연락 오시면 가능한 스킨십을 피하시고 보다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셔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관계의 흐름으로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재회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는 가벼운 관계보다는 진실된 관계를 원하고 어떤 그 사람하고 제대로 된 시작을 원하고자 하시면 그런 기회가 와도 여러분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이 애초에 지금 리딩 들으시고 그러면 얘가 저랑 스킨십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앞전의 카드에서는 그런 건 안 보였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고, 어떤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다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이분
이분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셨던 분이시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여러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그게 9월 셋째 주에 연락이 오면 스킨십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그 스킨십은 결코 여러분한테 좋은 스킨십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조금 루즈하고 길게 이어가면서 서로 진실한 대화를 통해야지만 어떤 다시 과거에 반복되는 행동이나 이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걔 나 스킨십 하려고 연락하는 거네 라는 오해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거는 나만의 선입견, 나만의 어떤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분은 어떤 여러분이 헤어질 때는 굉장히 여러분을 잘 잊을 수 있었고 냉정하게 잊을 수 있었고 잘 이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여러분과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니까 이 리딩만 가지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셋째 주에 연락이 왔는데 스킨십 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급격하게 연락 온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재회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재회라는 거는 어떤 관계가 끝나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건강한 재회가 되고 건강한 만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막 이 관계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 그림자에 빠져서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막 다시 예전에 사귀었던 관계로 금방 돌아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연락 왔을 때는 급격한 진도나 발전보다는 새롭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새롭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새롭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새로운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만나는 게 좋지, 과거의 그 감정을 그대로 끌고 와서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와서 약간 뭐 급격하게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뭐 이때까지 계속 만나온 것처럼 편안하게 하는 거는 그닥 좋은 재회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 사람이 연락 왔을 때 조금 더 이 사람하고 대화나 깊은 대화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둘이 술을 한 잔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스킨십으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건 결코 좋은 관계의 흐름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져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면 여러분이 뭐 좋아서 나도 외로웠어요 해서 하는 그러면 인정합니다. 뭐라니? 예, 인정합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고 자기 취향이고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건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깊이 사랑하고요. 정말 재해가 오면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안정적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완전히 끊어졌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대화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더 가지시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급격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2번 하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100% 맹신하시지 마시고요. 튀어나왔어. 나한테 맞는 부분만 참고 삼으세요. 정말 너무 신기해. 네, 여기서도 나왔죠,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알겠고,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열정이 있는 것도 알겠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사람이라서 깨달아서 온 것도 알겠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카드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 1번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다. 그 사람과 나하고의 육체적인 끌림 중요하죠. 연애에서 육체적인 끌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가 여성을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보고 여성도 남자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 끌려야지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성적인 매력이 없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죠. 하지만 성적인 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됐을 때 신뢰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라포를 통해서 라포가 형성된 후에 이어지는 스킨십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지만, 라포도 없이 그냥 어떤 성적인 매력만 끊겨서 스킨십을 갖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허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분하고 어떤 스킨십적인 부분이 잘 맞았고 좋았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관계에서는 소통이 우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좋은 카드가 떴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이 사람과의 소통이고 대화고 서로 간에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리딩을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사람만 보고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한테 보면 이 사람이 연락을 오고 제외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딩을 좋은 삼으셔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분이랑 정말 제대로 된 관계 이어보고 싶다면 소통 위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트 2번 카드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심리 타로의 안나입니다. 오늘의 리딩 주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연락운까지 뽑았습니다. 그럼 조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속마음, 현재 상황, 연락운까지 뽑아봤습니다. 그 사람 현재 상황이 어떨지. 페이지 오브 소드. 아이고, 이분은 또 무슨 소드가 이렇게 뜨시냐. 포완즈 떴어요. 네. 속마음. 그래요. 쪼코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이 아주 여러분을 냉정하게 끊어내셨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한테 먼저 헤어지자 했을 수도 있고요. 이분이 여러분을 현재 차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급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헤어지자 할 때에도 어떤 헤어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먼저 헤어지자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관계를 빨리 끝냈다든지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상처받았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이니까 상처를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지가 헤어지자. 자기가 헤어지자고 그래놓고 자기가 우는 거야. 물론 상대방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뭐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하고 헤어지자 했고 본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포완즈를 봤을 때는 물론 이 덱에서는 이성 두 명이 똑같은 동성 두 명이 보여요. 보통 일반적인 유니버셜 웨이트에는 남자 여자가 손잡고 해서 결혼하는 카드라고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이성이나 결혼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만약 이성이라 그러면 뭐 깊은 관계 이런 것보다는 여러 명의 이성들이 이 사람한테 대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고 그 반대로 이 사람이 약간 여러 명의 이성한테 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도 보이세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받았던 상처에서 많이 벗어났고 안정감을 찾으셨고 어느 정도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신 모습 그리고 여러 명 이성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든지 많이 안정된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가치관이 안 맞고 많이 싸웠다는 생각을 해요. 너랑 나랑 진짜 안 맞았고 사소한 일로도 많이 싸웠지. 나는 이 관계를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끌어가고 싶었어. 근데 이분이 조금 어떤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펜타클이라는 그 에너지 자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행동력이 잘 따라주지 않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굉장히 우리가 안정적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말을 했으면 행동을 잘 따라오지 않았던 분이라든지 원래 좀 느린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조차도 성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갈 사람이라면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이분하고 헤어진 게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분이 연락을 하겠다 말겠다 물론 관계 흐름은 연락은 안 뽑아봤지만 해야지 뭐 안 해야지 이런 모습들보다도 이분은 자기가 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안 맞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가치관은 A와 B가 만났어 안 맞으니까 맞춰가고 거기서 서로에 대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서로 발전할 수 있으면 할 게 있으면 발전할 수 있는 걸 배우고 그게 저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너랑 안정적이 이어가고 싶었는데 참 잘 안 됐다. 이게 되게 미성숙한 게 보이죠. 가치관이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쌍둥이도 안 맞는데. 이분은 그렇게 싸우고 뭐 이랬던 부분이 지치셔서 아주 섣부르게 헤어지자 하신 것 같아요. 섣부르게 차단을 했다든지. 근데 자기가 더 많이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미성숙한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픔을 더 많이 봐요. 성숙한 사람들은 나의 아픔도 보지만 타인도 이해했지 않았을까라는 역지사지가 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역지사지가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레벨에 따라 틀리거든요. 전 사람을 레벨을 따지거나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험치 속에서 쌓인 상대에 대한 배려심, 상대에 대한 마음, 역지사지 이런 거는 어떤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성숙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기가 헤어지자 해놓고 자기가 상처 많이 받았지만 많이 회복했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연락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이런 모습 보이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와 나의 가치관이 안 맞았잖아. 나는 우리가 잘 해나가고 싶었는데 잘 해나가고 싶었지만 자기는 행동을 안 했다는 거죠. 펜타클이라서. 잘 해나가고 싶었으면 본인 또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기법은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자존감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존감을 위해서는 자 1번 뭐뭐 하세요. 2번 뭐뭐 하세요. 뭐 3번 미라클 모닝을 하세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존감 있는 상담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미러링 효과 그대로 그 사람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이런 모습도 있어. 라고 자존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말은 해. 나도 너랑 잘 맞춰보고 싶어. 너랑 나랑 가치가 안 맞는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랬으면 좋겠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해요. 느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있잖아요. 길게 끌면 끌수록 힘들어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상처 잘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안 맞으면 가치관이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틀린데 부모 자식도 가치관이 틀린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맞춰주려고 했대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느렸거나 답답했거나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났거나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착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 나는 자기 안정감을 찾았으니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여러분 이 관계는 길게 이어갈수록 여러분 더 답답했어. 이렇게 빨리 끝난 게 오히려 지금 끝난 게 여러분한테는 신이 도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끝날 관계는 끝나야 돼요. 자, 연락해요. 근데 이게 뭐지? 뭐지 얘는? 네. 죄송해요. 근데 쪼꼬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분은 연락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여유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행복하다 보니까 연락할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여러분이 생각나시는가 봐요. 생각이 나서 어떤 이거는 재회나 다시 이성으로 시작 이런 거보다는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까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너만큼 결혼에 적합한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할게. 근데 굉장히 조금 진중하진 않아요. 이때도 이 봐봐. 선카드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이고 해피한 카드지만 여기 누가 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할 때 연락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헤어질 때나 그때 연락할 때나 미성숙한 건 똑같아. 근데 이때는 부정적이었다면 이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연락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 이 사람은 뭐 이 여자 다 찔러보고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그만큼 자존감 낮을 일도 없고. 자, 상대방분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을 때 나한테 연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제일 나았어. 그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보니까 안 돼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 보면 비교라는 게 더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 진주도 진짜 진주만 있으면 이게 진짜 진주인지 문방구에서 파는 진주인지 모르잖아. 근데 가짜 진주를 보니까 아 그게 진짜 진주였구나 아는 거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건 변하지 않아. 미성숙한 게 변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걸 그대로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연락을 헤어지자 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이분이 언제 연락을 하실지 한번 뽑아볼게요. 미성숙한 사람은 힘들어요. 하지만 미성숙해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는 솔직한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래서 잘 몰라. 솔직한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성숙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죠. 맞추기가. 맞춰줄 이유도 크게 없지만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연락이 언제 올지. 에이스 오브 소드, 데스, 킹 오브 펜타클. 네, 9월 첫째 주에 여러분 생각을 하시지만 연락은 셋째 주가 지나야 오실 것 같네요. 셋째 주가 안 오면 넷째 주는 안 올 거예요. 네, 넷째 주는 안 오고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 그러면 이분은 9월 달에 연락 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요. 왜냐면 여기도 펜타클이기 때문에 느려. 뭔가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 잘 안 해. 귀차니즘이 많아, 귀차니즘이. 마음도 크고 미성숙도 한데 뭔가 움직이는 에너지까지 약한 사람인 거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속 터지는 스타일. 속에는 뭐 다 결정하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안 움직여, 이 사람은. 좀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9월 달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연락이 셋째 주에 안 오면 9월 달에 안 올 가능성이 높고요. 셋째 주에 온다 해도 셋째 주에 온다 해도 이거 킹 오브 펜타클이라서 연락은 진중하게 올 것 같지만 셋째 주를 넘어갈 수도 있다. 셋째 주 지나면 9월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넷째 주에는 아니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셋째 주쯤에 그냥 잊고 살다가 9월 셋째 주쯤에 안나님 연락한다 해도 올려나 하다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느리기 때문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연락 오늘 다시 보는 게 좋고 만약에 제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킹 오브 나이트 오브 펜타클, 넷째 주. 이거는 뭐 여러분이 헤어진 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연락해버리면 여러분이 약간 을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 연락을 회피하거나 이런 모습도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헤어진 지 한두 달이에요 하면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한 달이 다 안 하시는 게 맞고 2달 정도 넘어갔어요 하면은 굳이 여러분이 연락을 하겠다면 9월 첫째 주에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그 이후에는 조금 이분이 신중하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좀 만만하게 볼 수가 있다 라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헤어진 지 한 달 안쪽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2달 정도 다 됐어요. 한 달 지났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9월 첫째 주에 연락을 하세요. 그 이후에는 연락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이분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모습이 보이시고요. 오히려 상대방분이 차단하고 여러분을 끊어내놓고 자기가 더 피해자 코스프레 했는 모습도 보이세요. 그렇죠. 이분 뭐 여러분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연락 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연락을 오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감정은 조금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연락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원래 깨달으면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럼 조커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을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이만큼 속 터지고 힘드셔서 내가 다 지친다. 아이고 우리 조커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구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죠? 그럴 분들이 많으신 걸로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하죠. 우선 보여지는 의복을 많이 보고요. 보여지는 외관. 그래서 외모주의, 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음식에 대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식주라 하고 중국 문화는 주식의라고 하거든요. 집이 먼저고 음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복인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남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이 걱정될 만큼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나거든요. 내가 있어야지 어떤 새로운 재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지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모든 거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에는. 그 중심에 뿌리를 딱 서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보면 막 몰골동망이고, 밥도 못 드시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지금 제대로 좀 드시고, 나를 챙겨야 된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나를 챙기고 나 옆에 있어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챙기세요. 지금 리딩 보시고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미성숙하고 언행일치 안 되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만한 그런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이렇게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질질 끌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기다리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별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이별 속에서 중요한 거는 헤어진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한테 헌신을 했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해줬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춰줬든 그거는 과거 문제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악착같이 먹으셔야 되고 입으셔야 되고 주무셔야 돼요. 리딩을 다 보시고 거울을 보시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미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가 빨리 끝나고,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2년 전 3년 갔어요. 4년 갔어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사람 보니 눈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그림자에 매여서 휘청거리고 내 자신을 놓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래, 아니었지. 좀 길게 갔네. 시간 낭비 좀 했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더 성숙해서 나한테 다가온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이 사람 받아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아직 그대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여러분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돌보는 시간을, 그리고 여기 보면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숟가락 포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서 진짜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을 좀 더 챙기셔라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좀 흥분을 했네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구나 상처받고 사랑이라는 끝에 이별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싹에서 씨앗에서 싹이 나올 때도 씨앗이 터지잖아요. 그거를 어떤 나의 기회나 성장으로 삼으시면 되지, 너무 자기 자신을 놓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을 챙기는 시간, 여러분을 스스로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이 상대방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하고 받아주고, 혹은 다시 재회가 된다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거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싸움도 많으셨고 속이 터지셨고 언행일치 안 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힘드신 와중에 상대가 오히려 먼저 끝내자 그랬고 차단을 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 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챙기시고 리딩을 다 보시고 꼭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커 카드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고, 타로 카드는 이제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상황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만 들으셔서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값져요. 지금 나 혼자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커 카드도 제너럴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참고 삼으셔서 한 달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기 타로의 안나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속마음, 연락, 운까지 뽑아봤습니다. 그럼 하트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 이거 왜 2장만 뽑았지? 관계운. 여기 있구나. 네. 그 다음 현재 상황. 오, 에이스가 이렇게 2장이나. 속마음. 네. 네, 지금 이분의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감정의 흐름도 있고요. 뭐 금전적도 뭐 그대로 안정적이고요. 어떤 감성과 이성을 잘 조율하시는 모습이 보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뭔가 보고 있네요. 이분이 지금 시선이 다른 카드들은 다 눈이 아래로 깔고 있는데 이 사람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요. 굉장히 여러분을 조금 염탐, 주시, SNS를 본다든지 푸사를 본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그게 엠퍼러스 카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얘 왜 나랑 헤어지고 더 괜찮아졌지? 얘 왜 나랑 헤어지고 더 예뻐졌지? 야, 나랑 헤어지고 더 멋있어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본다고 해요. 이분은 지금 어떤 감정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감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편으로 보실 때는 이분이 굉장히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강한 분이 아니셨나 싶어요. 왜냐하면 좀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거나 그런 성격일 수 있어요. 퀸컵이 떴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은 좀 소심해서 움직임이 적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이시고요. 어떤 자신의 이성과 감정, 이렇게 예를 들어 감정 기복이 있다면 그걸 잘 조율하고 있는 모습,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 보이시고, 여러분을 염탐을 해요. 염탐을 하고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얘가 좀 달라졌다. 얘 좀 매력적이게 됐다. 괜찮은데?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헤어졌는데 염탐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퀸 오브 완즈, 그리고 그 힘 카드, 스트레인지 카드, 그리고 문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꾸 지켜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 괜찮아. 나 쟤랑 괜히 헤어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하고 있는데 열정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역시 여성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여자라면 굉장히 여성한 스타일이고, 남자라도 조금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섬세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지만 여성적인 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섣부르게 막 다가온다거나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라고 해서 남자들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몰래 훔쳐보면서 조용하게 어떡하지, 이래야 되나, 혼자 생각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기다려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을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섣부르게 나가지는 못해. 기다리고, 뭔가 자기가 연락하면은 이 관계에서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재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가치관이 맞냐 안 맞냐, 아니면 맞출 수 있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해나갈 열정이 있냐 없냐, 그거지 연락을 누가 먼저 하고 이런 건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는 관계라면. 근데 여러분한테 연락이 돼, 여러분이 연락 안 했나 봐. 불안하고 마음이, 내가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하지 말자. 내가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하지 말자. 그 달 카드가 떴다는 거는 다른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연탐하면서 연락해볼까? 아니야,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도 연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심각하네. 이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거죠. 하지만 남자다운 모습이 좀 없다. 여자라면은 조금 내숭을 떤다. 그런 모습. 하지만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있다. 그럼 연락 운을 한번 볼게요. 힘들어요. 여기는 엠펄러스 몇 장이 나오는 거야.
여왕제 카드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상대방 분이 여자라면 상대방 분이 여성 쪽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여자라면 그 여자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세요. 진짜 뭐 유니크하신 분. 이런 사람 잘 없어. 이런 사람. 내가 4번 하트 4번을 뽑아주신 분들이 여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니크하고 매력적이고 아주 성적인 매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매력이 넘치시고 여러분 굉장히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연락하는 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왜냐하면 연락하면 여러분이 철벽칠 것 같고 까일 것 같거든. 본인 자신을 아나 봐요. 약간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벌써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려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SNS 염탐하고 쳐다보고 얘 왜 이렇게 나 너무 후회돼. 연락할까? 아니야. 연락할까? 아니야. 연락하면 받아줄까? 차단했는 거 아니야? 막 혼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립다 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게 훨씬 빠를 거는 같아요. 하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연락이 올까? 한번 볼게요. 굉장히 소심하시고 예민하시고 섬세하시고 남자라면 남자다운 면이 좀 없고 여자라면 조금 내숭을 많이 떠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고 유니크한 사람으로 봐요. 섣불리 연락하기 힘들어. 여러분한테 까일까봐 무서워요.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너무 오래된 명언 있잖아.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불매된 진리인 것 같아요. 여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Justice, King of Sword. 희한하네. 소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한테 까일까봐 차단당했을까봐 무서운데 연락은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옵니다. 네. 첫째 주, 둘째 주에 연락이 와서 셋째 주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안달나 하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넷째 주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좀 옛날에 그 나한테 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표정 보죠. 멍 때리는 거.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이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시고 제외의 키는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성 쪽에서 들고 있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약 이 리딩을 보시면 남자분들이시라면 첫째 주, 둘째 주 연락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조금 더 애를 쓰셔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옛날에 여러분한테 헌신을 했으면, 지금 리딩 보시는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헌신을 했으면 이제는 그 상대방이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얘가 좀 달라졌어 라고 느낄 수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 리딩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상대방분이 첫째 주, 둘째 주에 연락이 와요. 꽉 깨물었죠. 연락이 와서 나 너랑 못 헤어지겠어. 못 놓치겠어. 킹 오브 소드. 자존심 세우는 척 하면서 연락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쩐지 이 사람한테 별로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 옛날하고 좀 달라졌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었는데 되게 나한테 헌신적이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간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매력이 상승한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분하고 헤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못하는 이유는 이분은 소심하고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여러분한테 차단당했을까봐, 까일까봐 연락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시겠다면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기다려보시면 이분이 연락 오실 것 같고, 어떤 연락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분한테 조금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분이 연락을 지금까지 못했던 건 그냥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용기가 없어. 의외로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기가 없다는 건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진짜 애절하고 아쉬우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겠죠. 하겠죠.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진짜 뭐 저 같은 성격에는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 정말 상대방이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는 데까지 해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뭐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 커서 마음이 크지만 연락을 못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상대방이나 표현이나 피드백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알 수가 없잖아.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 사람이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컵에다 잔에다 꽁꽁 숨기고 가만히 있고 염탐만 하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신도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상대방은 9월 첫째 주, 둘째 주 연락이 오고 오히려 여러분의 호기심이 떨어져서 상대방이 너 이런 사람 아니었지 않아? 라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연락을 할까 말까 굉장히 수시때때로 바뀌고요. 지금까지는 좀 여러분의 연락을 오히려 기다리셨고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이 갑자기 상승한 모습이 보이세요.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염색을 새로 하셨다든지 아니면 살이 확 빠지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이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주눅든 모습. 상대방이 여자라면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고 좋지만 굉장히 내숭을 떨면서 숨기고 자기 마음을 안 보여주려고 하면서 기다렸다가 연락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해요. 현재 이제 연락 오는 너무 힘들어. 연락하니까 너무 힘들고 겁이 나. 너 나 철벽 치면 어떡하지? 차단했을 것 같아. 왜 너 지금 내가 봐도 너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연락은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래도 9월 첫째, 둘째 주에 상대방의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 소심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트 4번 카드 분도 이미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뭔가 여러분 사이에는 용서를 주고받을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서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서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상대방 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연락하신 거니까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이 이분의 연락을 잘 받아주셔서 어떤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좀 서로 간의 화합, 조합, 2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화합, 조합을 잘 이끌어 나가야지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수용하고 포용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떤 성향 자체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자기 자신의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이끌어내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상담사도 아니고 타인의 감정을 이렇게 땡겨내기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수용하고 더 이해해야 되는 관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용서를 바라는 쪽과 용서를 줘야 되는 쪽에 대하는 그런 관계의 흐름 또는 여러분이 수용해줘야 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하트 4번 카드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남은 한 달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너무 맹신하시는 마시고요. 9월 첫째, 둘째 주 연락 오면 댓글 달아주세요. 리딩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쿠키 영상은 나의 앞으로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4장의 카드를 뽑아볼게요. 재미로 보는 쿠키 영상.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다 고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3초의 시간을 드리고 이거 NG인데 맞아. 그냥 갈게요. NG라도.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네. 첫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배우자는 어떤 분이냐면 일편단심형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재주도 많고,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분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오로지 여러분만 보시는 일편단심형. 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배우자는 겉보기에는 바람둥이처럼 재주가 많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한 사람만 보는 일편단심형이다. 그럼 두 번째 카드.
네,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배우자는요, 어떤 그 학식적인 지식이 높은 분, 뭐 교수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분야의 장인, 아니면 어떤 분야의 통찰이 있으신 분, 깨달음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분, 그런 분으로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배우자는 어떠한 분야에 굉장히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다. 장인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고 생각이 많은 분일 수도 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게 되면 아마 개인 서재 만들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카드. 네,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배우자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해도 다 기다리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어.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뭐, 몇 시까지 들어와,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새벽까지 놀다 들어오든 말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난 너를 믿어.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결혼 생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내 있는 분, 인내심이 강한 분.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네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 배우자감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매우 감성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 장애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랑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랑 싸웠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을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수 있어.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거는 네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신 분. 이런 분들은 보통 법 쪽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실 분 가능성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바람둥이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일편단심형이 배우자시고,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한 분야의 탑을 찍으신 분,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신 분. 세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인내심이 매우 강하신 분. 이런 분은 성실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분. AB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신 분이라고 하니까, 물론 재미로 뽑아보는 리딩이지만, 나의 배우자감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부족한 리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엔진 났지만 그냥 진행했어요.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해요.